비만이 모든 합병증을 유발하죠. 이게 다 사실 고령화 시대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질환들 중 하나잖아요. 알츠하이머도 그렇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염도 그렇고 교집합이 너무 커요. 완전 만병통치약인 거죠. 살 빠지는 거랑 상관없이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건 진짜 만병통치약이 맞다.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어제 인터뷰한 거 보니까 코딩은 무슨 코딩이냐. 나는 생명공학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와, 이 사람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거 보고? 근데 진짜 AI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저는 이 신약개발 분야이고 헬스케어 전반적으로 다 진단, 건강관리, 뭐 신약개발 모두 다 AI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찌됐든 이 IT의 AI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인간, 특히 젠슨 왕 같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다 건강이 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치. 왜냐면은 건강이 오래 살고 싶겠죠. 그쵸. 건강하지 않으면 어차피 자기가 이뤄놓은 모든 게 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런 걸 고려해보면 바이오 쪽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이오가 당연히 리스크도 크지만 최근에는 또 비만 치료제 얘기를 드리지만 비만 치료제 약 하나 잘 만들어서 지금 그걸로 노보 노디스크는 유럽 1등 기업이 돼버렸잖아요. 시가총액 1등 기업이 돼버렸고 뭐 계속 막 몇십조, 몇백조씩 막 계속 시가총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낫죠. 약 하나 잘 만들어서 나라를 살리는 수준이 돼버리고 있다 보니까 바이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풋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발굴을 해놓은 게 괜찮으면 특히나 AI로 좀 추려낸 걸로 개발을 하게 되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오히려 더 뛰어나게 될 수 있는 분야가 이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람은 우리나라야 뭐 인구수가 줄어들지만 어쨌든 지구에 있는 인구수는 늘어나잖아요. 맞아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 시장이 계속 커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AI로 사람들이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조금 더 싼 값에 약을 사든 뭐 관리를 받든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약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시간 투여도 진짜 많이 되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직접 하시는 분들은 진짜 힘든 일이고 너무나도 연구가 필요하고 고귀한 일이지만 옆에서 보기에는 약간 도박 같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너무 가능성이 낮으니까. 근데 또 되면 또 너무 큰 대박이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투자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AI가 여기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알게 된 거고 젠슨 왕이 왜 그 바이오를 막 계속 얘기하는지가 다음 먹거리로 너무나도 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이번에 그 JP 모건 때도 다른 바이오 회사에도 투자를 할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미디어가 다음 서틴F에서 얘 손찌검했다 그러면 바로 또 올라가는 거지. 어떤 바이오 회사는 AI 시작한 회사에 이제 뭐 약간 새끼손가락에도 올려주면 이제 거기도 이제 폭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리커전 조금만 더 여쭤보면요. 리커전은 이제 어떤 회사고 엔비디아가 왜 산 거예요? 리커전도 AI 신약개발 플랫폼으로 도출해낸 후보물질이 임상에 진입한 그런 이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의 가치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된 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줄 아는 회사구나. 그렇죠. 그리고 빅파마와의 계약을 한 이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AI 신약개발 플랫폼 기업들의 특징 중 하나가 다 자기 플랫폼이 최고라고 해요. 그런데 그거를 입증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파트너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체 플랫폼으로 도출해낸 후보물질들의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좋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케이 좋다는 거 알겠는데 말로 어떻게 뭘로 좋다고 넌 입증할 건데? 왜냐면 알고리즘은 다 좋을 거예요.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고 알고리즘이 아니더라도 뭐 머신러닝 방법이든지 아니면은 얘네가 특출난 뭐 질환이라든지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한 바이오 회사가 여러 회사들이랑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다 잘하는 분야가 다르니까. 그래서 오히려 AI 기업들은
수혜인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근데 이제 리커전의 경우에는 어찌됐든 바이오 쪽을 잘하고 있고, 임상에 진입한 이력도 있고,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뭐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가 있는데, 빅파마와의 계약을 한 이력도 있어서, 이 정도면. 게다가 엔비디아가 찍어줬고, 그쵸. 게다가 돈도 넣어줬으니까. 그렇죠. 도와주겠지 또. 엔비디아가 도와주겠죠. 그리고 어찌됐든 엔비디아랑 리커전이 또 하나의 플랫폼을 새로 만들어서 그게 이제 또 뭐 리커전 뭐 팬텀 베타인가 뭐 또 하나 나왔기 때문에 그걸 또 사용하는 기업들이 많아질수록 이 두 기업의 가치는 같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엔비디아가 640억을 투자해 줬으니 사실 요즘에 엔비디아가 만들어준 GPU 받아가겠다고 줄 서 있거든요. 얘한테 먼저 줄 수도 있겠지 그러면 내가 투자하는 애니까 내 새끼니까 그러니 이제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겠어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리커전이라는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주제를 AI로 해서 약간 비만으로 좀 바꿔서요. 네. 비만이 작년에 엄청 핫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건 그런 거예요. 노보노디스크 릴리 좋은 거 알겠는데 이게 올해도 계속 좋을 수가 있을까? 이거 너무 비싸지 않나요? 제가 그때 저 PBR 해가지고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릴리 PBR을 제가 계산해봤는데 60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노보노도 비슷하고. 예. 그 빅파마들 평균치보다 이 두 기업이 다 두세 배 더 높아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원래 글로벌 IB 그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비싼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아주 탑픽인 거예요. 일라일리를. 그러니까 지금 좋고 주가도 오르고 했는데 계속 더 좋나 봐. 그렇죠. 왜냐면 지금 릴리가 올해 말부터 신공장을 가동시킬 거거든요. 그러면서 수요를 좀 더 맞춰주겠죠. 그러면 실적이 꺾일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지금 공급이 딸리는 거지 수요가 딸리는 게 아니고 애초에 이게 비만 치료제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당뇨 치료제로도 쓰이는 거잖아요. 당뇨 치료제로 두 기업 모두 먼저 승인을 받았었던 거고 당뇨 치료제로 승인 받고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적응증 확장하고 지금 심혈관 질환 쪽 임상 3상 끝나가거든요. 그럼 노보노디스크는 그럼 심혈관 질환까지 적응증 추가하고 알츠하이머도 25년에 끝나요. 그럼 이제 완전 만병통치약인 거죠. 이 GLP-1 유사체라는 인슐린을 조절하고 잠깐만요. 근데 그 약이 근데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살도 빠지고 당뇨병도 치료해주고 뭐 다 되는 거야? 심혈관 질환도.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이게 비만이 모든 합병증을 유발하죠. 그게 저는 또 하나의 큰 거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다 사실 고령화 시대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질환들 중 하나잖아요. 심혈관 질환도 그렇고 뭐 알츠하이머도 그렇고 그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도 그렇고 이게 다 교집합이 너무 커요. 근데 살이 빠져서 이 질환이 치료된다가 또 아니더라고요. 임상데이터 보면 살 빠지는 거랑 상관없이 체중 감소랑 상관없이 괜찮아.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건 진짜 만병통치약이 맞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GLP-1 유사체 말고 뭐 이중작용제, 삼중작용제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어찌됐든 부작용이 없진 않죠. 메스꺼림, 뭐 울렁거림 이런 게 있고 그런 것까지 없애기 위해서 혹은 주사제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경구용으로도 개발하고 있고 이렇게 조금씩 단점을 다 어느 정도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게 이 두 기업들의 이제 넥스트 파이프라인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만 치료제가 뭐 작년에 너무너무 좋았어서 올해도 더 좋을 줄 모르겠어 했는데 실적이 계속 더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빠질 겨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 그냥 지금 시대가 비만 인구가 줄어들지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당뇨 인구가 줄어들지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도 늘어나고 있고 혈관성 지방간염까지 늘어난다면 올해까지는 그래도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걸 어떻게 사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고 빠지기만 하면 또 뭐 득달같이 달려서 사니까 뭐 장중에 좀 조정받는다 싶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또 올라 있고 맨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좀 조정받나보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올라 있어. 근데 그게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인구는 느는데 노인 인구도 늘어 비만 인구는 더 늘어 식습관을 식습관을 안 하고
뭐 아시아권이야. 뭐 그나마 많이 그죠? 없지만 심지어 아시아권에는 아직 공급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이 저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그럼 아시아권까지 되면 이게 얼마나 올라갈지 가늠도 안 되는 거고. 이 두 기업이 비만 치료제, 뭐 당뇨 치료제 이쪽 말고도 다른 파이프라인들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번 돈으로 자꾸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 사요. 아 또. 네. 왜냐면 자신들의 입지를 뭐 높이기 위해서. 네, 높여야 되고 지금 빅파마들이 최근에 막 비만 치료제 참전할 거야 막 이렇게 언급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돈이 되는 게 보이니까 그렇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네네. 그래서 빅파 머크, 뭐 사노피, 뭐 다른 화이자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네, 배가 너무 아파서 코로나 때처럼 막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둘씩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까지 수혜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는 어때요? 국내는? 일단 그 대표적인 게 한미약품. 근데 한미약품 이제 맞춤형, 한국인 맞춤형 뭐 치료제를 개발하겠다. 뭐 이렇기 때문에 뭐 글로벌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업사이드는 조금 뭐 낮게 봐야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한국이니까. 유한양행도 뭐 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혹은 많은 분들이 비만 치료제 했을 때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펩트론인데.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한다기보다는 지금 비만 치료제들의 가장 큰 단점이 매주 투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투여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이제 한 달에 한 번 투여 제형으로 바꿀 수 있는 이 플랫폼, 제형 플랫폼을 그래도 비만 치료제 개발 기업들과 계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그런 플랫폼, 장기 지속형 플랫폼 기업들이 비만 치료제 기업들 올라갈 때 좀 그때 관련 기업들로 많이 관광받은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 유한양행, 그리고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장기 지속형 장기 지속형으로 가능성은 있지만 연구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비싸도 밤에 자기 전에 빠지면 노보는 일일이 현재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다른 빅파마들이 부러워가지고 나도 할래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이야기할 때 주제가 AI하고 비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고 실적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주셨는데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와 이거 이상 더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좀 뭐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지금 자꾸 뭐 CPI도 너무 잘 나오고 그래서 금리 인하가 더 밀렸다라는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네네네. 다만 저희가 저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언젠간 인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사람들이 안 힘들다고 하는데 제주도 힘든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그래도 이 정도면 인하를 안 할 수도 평생 이렇게 높게는 유지가 될 수 없으니 네. 바이오가 그때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혹은 그게 싫다라고 하면 그냥 돈 많은 기업 보는 게 지금은 제일 좋아 보입니다. 현금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실적 조금이라도 나오는 바이오 기업들을 보는 게 지금은 좀 가장 좋을 것 같고 국내 기업들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신약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해 결과 나오는 게 이제 유한양행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내 기업들도 뭐 라이선스 아웃을 했을지라도 국내 기업들의 물질들이 이제는 좀 진전이 많이 되고 있고 레벨업이 많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이제 마음 편히 보시는 것도 좋아 보인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바이오와 관련돼서는 이제 어쨌든 큰 틀에서 시장에 영향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PBR에 관심이 많을 때 혹은 금리가 안 내려올 것 같을 때는 좀 관심이 없으니까 사실 이럴 때 사야 되는 거고 반대로 이게 또 부각받을 때는 또 팔아야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금리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잠깐만 첨언을 하면은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는 지금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까 말까 엄청 전전긍긍 맨날 보잖아요. 근데 우리 관심이 없는 사이에 영국과 일본은 경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맞아요. 이미 빠졌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미 빠졌어요. 주가는 계속 올랐는데 경기 침체에 빠졌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디플레이션에 빠져가지고 지금 힘들어진 상황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미국의 상황은 너무 좋지만 그 외에 모든 나라가 다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파월 듣고 있니? 금리 좀 내려라.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고. 버티더라도 결국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바이오에도
조만간 아니면 혹은 뭐 좀 더 길어지면 어떤가 뭐 나중에 오른다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원님 오늘 그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 되셨을 것 같고요. 저희가 다음에 또 한번 모시고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